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한 1급 군사기지 51구역. 그렇지 않아도 흉흉한 무기들이 드나드는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도 다른 곳과 비교를 불허하는 비밀 실험장이죠. 정식 명칭은 구름호수 공군기지로 우리들에게는 51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근처를 지키는 경비 병력들은 소속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병력들이며 이 구역은 미국 정부의 관할지인지라 완전히 출입 금지인 것은 물론이고 접근조차 금지되고 있어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날에는 즉각 발포하거나 체포해버리죠. 촬영 또한 금지되고 있으며 촬영 취재 허가를 요청해도 무조건 거절당해 취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 기지 경고문 앞에서 대놓고 사진 찍어도 아무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군사기지에 대한 정보는 150년 뒤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죠. 상공은 비행 금지 구역이라 근처를 통과하는 항공기들도 이 구역만큼은 비켜 지나간다고 하네요. 따라서 항공기에서 이 지역을 내려다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구글 맵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구역이기도 하죠. 51구역은 오래전부터 외계인이나 UFO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구에 추락한 UFO 잔해를 회수해서 보관 중이거나 아예 외계인과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군사시설이란 걸 감안한다 치더라도 경비가 지나치게 삼엄하다는 것과 미국 정부가 작성한 지도에는 이곳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구글 위성 사진으로 볼 때 마치 미스테리 서클 같은 기묘한 구조물이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이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UFO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나 모습을 보았다는 것과 또한 정체불명의 발광 물체가 출몰하거나 의문의 굉음이 울린다는 것 등이 원인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음모론과는 달리 실제로는 스텔스기를 비롯한 미 공군의 여러 첨단 기체와 실험기들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최근 그에 대한 미 국방부 1급 기밀 문서들이 기밀 해제가 되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각종 궁금증은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지금도 유명한 U-2 정찰기나 SR-71 블랙버드 그리고 F-117 나이트호크 등의 시험 비행이 모두 이곳에서 시행되었으며 이 기체들이 워낙 중요한 기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안이 철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기는 게 당연하기도 하죠. 애초에 51구역은 처음에는 국방부의 군사기지가 아닌 중앙정보국의 구역이었고 냉전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비밀 첨단 신무기 혹은 첩보용 정찰기 개발의 보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지금까지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계속된 외교 마찰로 인해 끝까지 51구역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비교적 최근에는 F-22의 개발도 일부 51구역을 통해 개발됐고 테스트 또한 51구역에서 테스트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극비 공군기 연구를 맡았던 연구원들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들도 UFO 구경이나 좀 해봤으면 좋겠다면서 비웃었으며 이 시설을 담당하는 미군의 과학자들은 이곳은 과거에나 현재나 항상 연구시설이었으며 애초 건설 계획 당시부터 연구시설이었다 라며 소문을 일축하고 있으나 여전히 51구역에 대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2011년경에 출판된 아리아 51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애니 제이콥슨이 많은 이들을 인터뷰해서 얻어낸 결론은 51구역의 외계인 음모론은 미국 군부가 지어낸 거대한 거짓말이라고 하죠. 즉, 신무기 실험을 신비주의로 감추기 위해 이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올렸고 여기에 낚인 음모론자들이 상상력을 덧붙여서 외계인 음모론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기도 하죠.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미국 정부는 51구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외계인 음모론을 퍼뜨린 거라면 51구역이 드러나는 꼴이 되고 이것은 소련 스파이의 타겟이 되기 때문이죠. 1954년 11월 26일
중앙정보국 국장 엘렌 델레스는 그의 조수인 리차드 비셀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프로그램을 맡기게 됩니다. 바로 코드네임 아쿠아톤이었죠. 아쿠아톤의 임무는 엄청난 추위가 있는 소련 상공을 탐지에 걸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고도의 정찰기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전의 어떠한 비행기보다 높은 고도에서 비행이 되어야 하고 프로젝트를 완전한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U2로 알려지게 되었죠. 이렇게 진행하게 된 비밀 프로젝트 아쿠아톤은 1955년 4월 12일 발견되지 않고 비행기를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리차드 비셀은 코로넬 오스먼드 리틀랜드, 클라렌스 켈리 존슨 공군 장교와 시험 조종사 토니 라베어와 함께 미국 서부의 희박한 사막에서 조건에 맞는 장소를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발견한 곳이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고 드넓은 공간이 펼쳐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1구역이었죠. 앞서 언급한 U2의 탄생지이기도 하죠. 하지만 U2는 51구역이 숨겨진 최고의 비밀 항공기는 아니었죠. 이 최고의 비밀 정보기지는 수년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으며 외계현상에 대한 이론으로 혹독하게 시달려왔습니다. 한 이론은 UFO가 그 지역에 떨어진 현장에 기지를 만든 것이고 미국이 더 나은 항공기 개발을 위해 UFO를 분석하는 기지라고 주장했죠. 1989년 5월 12일 클라스 기자 조지 넵은 카메라에서 얼굴을 숨기고 있는 한 남자를 인터뷰했고 화면에서는 그의 이름이 데니스로만 확인되었죠. 데니스는 그가 51구역 근처의 전초기지 시설에서 잠시 일했다고 했죠. 넵은 그에게 물었죠. 데니스는 대답하길 넵이 그 비행 접시 등을 정부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니 데니스는 나중에 S4의 직책을 추천받은 수석 스태프 물리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버트 밥 라자르였죠.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본 기술과 정보 등을 간단한 스케치로 보여주었죠. 라자르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실명을 알리려는 의혹이 생겼다고 말했죠. 그의 초기 익명 인터뷰는 그가 직면한 것들을 언급했었죠. 밥 라자르는 그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얘기했죠. 하지만 사실일까요? 정말 외계 우주선들일까요? 1955년 이런 식으로 시작된 U2 고도 정찰기의 목격은 계속됩니다. 2013개의 기록이 기밀해제된 CIA 보고서에선 U2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후 51구역 주변에서 UFO를 여러 번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CIA 문서에서는 U2의 시험 비행이 시작된 바로 그 시각에 보고된 UFO 목격이 증가했다고 했죠. 그리고 밥 라자르는 그것을 뜻밖의 부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U2 목격으로 UFO 보고서를 설명하기 쉬웠죠. 하지만 그는 외계 우주선뿐만 아니라 승무원들도 봤다고 주장했죠. 1989년 3월에 밥 라자르는 S4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곁눈질로 힐끗 보았는데 작은 창문을 통해 흰 코트를 입은 두 남자 사이에 커다란 머리를 가진 작은 회색 외계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바로 앞에서 가드들이 그를 제지시켰다고 하죠. 라자르는 51구역 주변의 외계인들은 아이들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라자르는 넵에게 비행 접시와 회색 외계인을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았지만 라자르가 말한 완전히 불가능한 기술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한 초기 인터뷰에서 라자르는 자신과 다른 직원들에게 S4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첨단 기술인 손 스캐너를 설명하기도 했죠.
2018년 다큐멘터리 밥 라자르 52구역과 비행 접시에서 라자르는 현재 기밀 해제된 F117 프로그램에 사용된 식별 정보라고 불리는 장치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것이 80년대에 사용한 장치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라자르는 비행 접시의 연료 공급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언급했죠. 라자르가 생각했던 것만큼 불가능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라자르가 80년대 115번 원소로 작업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그것은 당시 주기율표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당시 라자르는 우주선이 115번 원소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설명했죠. 왜냐하면 그 연료는 실제로 자체 중력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외계 연료의 역공학 기술은 S4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기술이었죠. 이후 원소 115번은 2000년대 초 러시아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13년에 스웨덴 화학자가 독일의 GSI 헬르몰츠 센터에서 이 원소를 복제했을 때 확인된 것으로 보고되었죠. 현재 모스커비움이라고 불리는 115번 원소는 매우 무겁고 매우 불안정하다고 하죠. 지금까지 실험은 한 번에 약 1초 또는 그 이하만을 재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55년 4월에 선발된 51구역은 2013년 8월까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단 철조망과 표지되지 않은 도로 주위의 무단 침입에 대한 경고문만 있었을 뿐이죠. 비밀정부 기지는 초자연적인 이야기와 음모론의 대상이 되기 쉽죠. 아마 언젠가는 51구역의 외계인 연구 또는 다른 연구들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날이 오겠죠. 51구역이 비밀리의 외계인과 그들의 우주선을 억류하고 있는지는 그때까지 미해결로 남을 것 같네요.